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데나리온의 김우수입니다. 와! 자, 모든 일에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스포츠 경기, 축구 네. 같은 경우에도 초반 5분이 굉장히 오,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네. 또 마지막 5분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처음이 중요하고 마무리가 중요해요. 네. 예, 처음과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신혼부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살다가 독신으로 네, 살다가 네. 결혼을 했다 이러면은 가족이 구성되면서 상당히 많은 또 조절도 필요하고 네. 또 합심해서 가야 될 목표들도 중요하고 또 신날 것 같아요. 그렇죠. 신나지만 또 연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우, 그 갈등과 고민들이 많죠. 그렇죠. 연애 10년 하다가 결혼 1년 만에 헤어지는 가정도 있어요. 아니, 왜 철월부터 헤어지는 이야기 하십니까? 미안합니다. 네. 잘 살자고. 네. 그래서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특히 재정도 마찬가지인 듯해요. 맞습니다. 이 재정 시스템, 재무 시스템을 어떻게 초반에 잘 구축하느냐가 이게 평생을 좌우하고 끝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혼 5년, 신혼 5년 부부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네. 이 특히 재정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조금 압축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신혼 전문가, 신혼 전문가 센터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혼 5년이 되면 네. 한 5년 동안에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대체로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네.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한번 그렇죠. 시계열로 한번 네.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신혼 5년 지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청년들하고 청년들하고 앞으로 이제 신혼부부들하고 이제 신혼부부들하고. 결혼했을 지금 혹은 뭐 1년 차부터 5년까지인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네.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끄고 나가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이게 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지혜를 그렇죠. 또 주변의 자녀들한테도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예. 교회 선배들 후배들 예. 많으니까 듣고 꼭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자랑도 하시고 그렇죠. 예. 채널 그래서, 고정. 자, 첫 번째 결혼을 하면 네.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사실 첫 번째는 제목이 두 줄이다거든요. 두 줄이다. 네. 코로나? 그러게 제가 그 책을 예전에 신혼부부 책을 쓸 때 이게 출산 통장을 준비한다 부분에서 예. 1번이 이제 출산을 준비하는 건데 제목이 두 줄이다예요. 두 줄이다. 근데 형제들이 이 두 줄을 몰라요. 몰랐네. 예, 그리고 신혼부부도 몰랐다가 요즘은 저희 딸 미나도 두 줄이 뭔지 알죠? 코로나가 걸리면 두 줄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예전에 임신 테스트를 하면 이게 이제 두 줄이면 이제 이게 임신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축하할 일인 거잖아요. 생명이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축가와 함께 동시에 이제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예. 출산 통장이죠. 출산 그래서 통장. 보통 이제 애가 태어나고 나서 뭘 준비하거나 막 출산과 함께 준비하는데 되게 늦어요. 예. 늦고 해서 언제 출산을 준비하는가 하면 두 줄이다부터. 두 줄이다부터. 왜냐면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예. 몸과 마음도 다지겠지만 재정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 줄이다 할 때부터 출산 통장을 만드는 게 첫 그렇군요. 번째입니다. 두 줄이다 하면 보통 이제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네. 남편이 애기 신발 사오고 그렇죠. 이거부터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네네. 나중에 해도 되고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예, 출산 통장을 만든다. 네. 그래서 이제 출산 통장을 만드는데 생각해 보면 이 출산 통장 안에 포함되는 게 왜냐면 예산인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제 기준으로 한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준비시키는데 요즘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돈이냐면 두 줄부터 병원비부터 출산,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이후에 퇴원했을 때 아이하고 집에 오잖아요. 예. 육아용품 전체 포함해서 그 비용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비용이 의외로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꼰대 시절에는 그런 비용들 자체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없었죠. 산후조리원이 어디 있었어? 그냥 애 낳고 그 한 며칠 있다가 밥 짓고 빨래하고. 아니 또 우리는 세대가 다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출산 비용이 별도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유모차에 그렇게 몇백만 원씩 안 들잖아요. 그렇죠. 다 물려받고 했죠. 네, 사실은. 맞죠. 근데 지금은 제가 한 800만 원 잡으면 적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맞아. 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출산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고 출산과 함께 예산대로 이제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시대가 변하고 훨씬 더 풍족해졌으니까 그 풍족함을 출산 때부터 누리는 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죠? 예, 우리 때는 하면 안 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출산 통장을 만들었다. 자, 그다음에는 또 어떤 이벤트로 연결되나요? 그다음에 적금을 넣어서 그렇게 이제 예산대로 쓰면 되고요. 이제 그게 1번 이제 출산과 함께 비용이 든다. 악 두 줄이다. 출산 네, 통장.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 2년마다 전세금이 돌아오죠. 그죠. 우선 네. 결혼했으니까 뭐 전세든 월세든 시작하고 있을 네, 거고 네, 네. 이게 이제 2년 정도 되면 전세 재계약이 들어온다.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300을 벌고 형제가 300을 벌고 자매가 300을 벌어요. 예. 그러면 행동 경제학적 측면에서 600을 벌잖아요. 예. 그럼 생각해 보면 600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신혼 때. 네, 그럼 형제가 혼자 계산하는 거죠. 잠에 잘 때 600이 들어오네. 그럼 600만 원 가지고 뭘 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매는 또 혼자 또 와, 내가 300 벌었는데 600이 들어오네. 600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둘이 600 벌어서 쓰면 1200이 아니고 예. 300, 600이 들어오는데 예. 돈 쓰는 거는 각각 600 들어온다고 쓰는 그러네.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 함정이라는 책에도 예전에 나왔는데 맞벌이가 생각보다 돈을 못 모으는 게 지출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버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5가지를 이야기하면 조금 통제하고 예산 내에 지출을 써라는 개념이 예.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런 부분에서 전세금이 2년마다 들어오죠.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죠. 2년마다 전세금이 들어올 때 대출도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자를 안 올리려면 보통 10% 정도를 갚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대출이 한 1억이다, 혹은 2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또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예. 안 갚으면 이자가 올라가는 이자가 거니까. 올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갚을 돈을 준비했는데 2년 뒤에 전세금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또 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다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10%를 하려고 모았는데 또 전세금이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가운데 또 많은 자매들은 대출 싫다고 막 갚아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좀 조심해서 2년마다 전세금을 일부를 갚아야 되고 또 전세금이 오른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현금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 부지런히 저축을 해서 모아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지금 임대차 3법에도 전세금을 올리는 상한은 정해져 있지만 5%로 정해져 있죠. 어쨌든 올릴 수 있다,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법이기도 하죠. 네네, 반대로 뒤집어 그렇죠. 해석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것을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혼 5년 차에 우리가 5년 차를 시계열로 보면 첫 번째 출산 이벤트, 출산 그게 통장, 제일 빠르죠, 일반적으로. 두 줄 출산 네. 통장. 네. 그다음에 결혼 때부터 살고 있을 내 거주 주택에 대한 뭐 전세 네. 인상에 대비하는 일종의 전세금 통장. 그렇죠. 전세금 통장입니다. 전세금 통장. 네네. 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나요? 세 번째가 이제 전세금 통장을 주로 2년마다는 적금을 넣으면 좋고, 근데 2년 뒤에 전세금 오를 걸 준비한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4년 뒤에 들어오니까, 음. 4년 뒤면 좀 투자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고, 세 번째가 이제 전세금 대출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2년 뒤에 전세금 올라갈 것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네. 그게 미리 준비가 돼 있다면 돼 있는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는 4년 정도니까 4년이죠. 네. 한 4년 정도는 그 돈을 이제 투자 쪽으로 한 달에 50만 예, 원씩이라도 그렇죠. 투자할 수 있죠. 4년이라는 시간은 투자하기로는 괜찮은 시간이다. 네, 저는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돈을 투자 쪽으로 모아갈 필요는 있다. 네네네. 자,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이 놓치는데 예. 이렇게 출산 통장과 전세자금 통장을 준비하다가 주로 자매들이 좀 물어요. 왜냐하면 예. 자매들이 투자 성향이 좀 보수적이고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출을 좀 싫어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묻는 게 아니 이렇게 전세자금을 모을 게 아니고 전세 대출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그냥 막 갚는 게 예. 어떠냐를 많이 묻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전세금을 막 갚았는데 이 전세금과 대출받은 날짜가 다르기도 하고 예. 또 이제 만약에 대출이 안 됐다 혹은 또 전세가 오르잖아요. 예. 그럼 오를 거를 준비를 안 해놓고 막 갚아버리면 전세가 오를 만큼 대출이 안 됐을 때 무슨 대출을 맞습니다. 받을까요? 예. 신용대출을 받는 신용대출. 거죠. 그게 비싸죠. 비싸죠. 예. 네, 그래서 저렴한 전세자금 대출 다 갚아버리고 날짜가 안 맞거나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요 신용대출을 몇 천만 원 받는 부분들이 예. 많아요. 그러면 예. 2%대, 3%대를 갚고
4, 5%대 빌린 분도 생각보다 맞아요.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서 대출을 갚고 좀 이자만 내라.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내지 원금을 무조건 갚아 나가지 마라.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전세금 대출도 마찬가지지만 주담보 대출 그렇죠. 또 가끔씩 문의가 옵니다. 음. 여윳돈 있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게 좋아요,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게 있는데 대체로 보면 이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종합적인 사고가 조금 뛰어난 편이고 여성에 비해서 또 여성들은 남자에 비해서 구체적인 사고가 조금 뛰어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래서 후진 주차를 잘하는데 여성들은 후진 주차를 잘 못한다. 또 그렇습니까? 이게 종합적인 사고가 공간 지각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가 조금 떨어져서 그렇대요. 네.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다르다. 그렇죠. 서로의 균형인 거죠. 괜히 이제 남자 위주로 가다 보면 종합적인 사고 한다고 계속 벌리기만 해요. 그렇죠. 벌리기만 해서 계속 그것을 투자도 여기저기 다 해보는 그렇죠. 거죠. 그것을 이제 조금 디테일에 강한 여성분이 아내가 잡아줘야 되듯이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전세금 대출 갚냐, 주담보 대출을 갚냐 이것도 디테일에 강한 여성분들은 이쪽에 조금 집착이 될 수 네, 있고 꼼꼼하게 좀 따져볼 수 있죠. 반대로 조금 남성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종합적인 우리 재무 설계 관리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곧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좀 지혜롭게 좀 해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세금 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나 네, 실질적인 예.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길게 보면 지혜롭지 재정 관리에 네.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방법일 수도 있다. 네.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제 늘 저번에도 뭐 해서 인기가 좋았던 그 전세 임대, 전세임. 네, 또 행복주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혼부부를 향한 정책들, 예. 그러니까 임대나 거주에 대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미리 공부해서 주거에 대한 안정을 미리 하고 예. 주거에 대한 비용을 좀 줄여놓고 그러면 아무래도 출산통장이나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금을 모으는 부분에서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 주거 비용을 조금 정책을 통해서 아껴서 예. 그동안 빨리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데 집중하자.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언제가 실제 시행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토지는 그대로 정부가 소유하고 네. 건물만 지어서 분양을 하는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이제 그렇죠. 임대를 장기로 주고 이런 제도가 그전에도 계속 뭐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때마다 또 사람이 말이야 맞아요. 내 집을 갖기 원하지. 그래서 나중에 땅까지 시세 있어야지. 차익을 빠르게 원하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정서가 팽배해서 그대로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오르고 네. 도저히 또 지금보다도 집값이 지금까지 오른 것만큼 더 이상 오르겠다라는 기대도 많이 꺾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가능한 정서가 되어 있지 네, 않냐 네. 싶은데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주거 비용을 아끼고 네. 똑같은 거주 공간에 살면서 내 비용을 아낀다면 그럼요. 다른 부분에 또 필요한 재정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기억하면 좋겠고 자 이제 신혼 5년 부부의 삶에서 일어나는 시계열 이 과정에서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이 마지막 때문에 갈등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는 다 자녀를 여러 명 낳고 살아봐서 좀 아는데 처음에 제일 많은 갈등이 출산 이후에 이 형제와 자매 부부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네. 제일 큰 게 출산하고 나서 뭐 직업 문제, 또 양쪽 부부 중에 누가 볼 거냐. 아하. 제가 그 이야기도 해요. 신혼부부 상담하다가 출산하고 나서 이제 물어볼 때 누가 보기로 했어요? 안 물어보고 부모님의 이게 장남이에요? 장녀예요? 셋째예요? 그걸 물어봐요. 아하. 왜냐면 장남이면 장손이면 막 보려고 그래요. 예. 부모님 연세도 조금 젊으시고. 근데 이제 내가 뭐 넷째다. 아, 그 부부가 그러면 벌써 손주들을 엄청 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어떻게든 안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신선함이 떨어져. 떨어지죠. 예, 손주가 벌써 8명, 9명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애를 볼 거냐, 누가 볼 거냐, 또 나가서 일을 몇 년 동안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 양육, 육아 양육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또 자매가 몸으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이 형제들이 돕는 부분도 약하고 예. 이런 것들을 좀 갈등 없이 이 시기를 축복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양육이나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해라. 자, 그러니까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한테 입을 준 것은 대화하라고 준 건데 그러네요. 이게 대화하지 않고 싸우라고 싸우라고 내 입이 생긴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한테 기도 그저 들으라고 맞습니다. 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눈과 귀와 입을 잘 사용만 해도 그 훈련이 한 신혼 5년 동안에 좋죠. 서로 경청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잘 대화하고 이것만 신혼부부 5년 동안에 잘 적응을 해도 네. 아무 문제 없겠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면 보통 아이가 늦게 갓난아기 때는 기저귀도 갈고 울고 하면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충분히 대화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축복의 시간이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를 정리해 보면 뭐 자녀 출산 통장, 또 전세금 통장, 또 대출부터 갚을까, 조금 더 저축을 할까, 또 주거 비용을 줄여서 다른 자금을 마련하는 여기까지는 어떤 의미에는 쉬울 수 있는데 그렇죠. 당장에 닥쳤고 해결해야 되는 또 절박함이 있으니까. 네. 근데 마지막 5번째 이 대화하는 것은 은근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마지막 5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을 꼭 네.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신혼부부 재테크의 1순위 전문가 김문수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한 이 5가지 것들을 우리의 신혼부부의 삶에 네. 또 이 신혼부부를 지켜보는 주변 어른들, 네, 그렇죠. 예, 어른들도 같이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잘 이루어 나가는 네, 그런 아멘. 가정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데나리오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지혜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방송인데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